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우리 중2 때는 1차 함수로 배웠었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런 말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왜 1차 함수라고 하면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아직 잘 못 봤나?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표현할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예로는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긋든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녀석은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 기울기죠? 왜냐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또 뭐예요? 기울기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맞아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증가량이라는 델타 표시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이 증가량이라는 건 또 어디서 나타내는 거야?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찍 있어. 그럼 이 지금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나타낼 건데, 그거는 또 어디서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요 부분을 잠깐 이렇게 좀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두 점에서죠. 두 점에서.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에서 증가량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x좌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서 요 x의 증가량을 구하고, y값 여기에서 여기 y좌표값 빼서 여기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같은 x값 증가했을 때 y값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게 되죠. 더 가파라지는 걸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식을 이런 형태로 썼을 때 분자가 커지는 형태니까 당연히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값 전체적인 값은 커지게 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그러면 직선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직선들은 다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쌤이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었어. 그럼 얘는 y는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었는데,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두 점에서의 증가량을 따져보면 x의 증가량은 이렇게 존재하지. 근데 이 두 점에서의 y값의 증가량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이라고 해야 돼? 우리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형태로 하니까 같은 값을 빼면 0 나오겠죠? 그러면 y의 증가량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이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함수라고는 할 수 있어. 이해 가나? 기울기가 0인 녀석은 어쨌든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0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0도 숫자니까. 근데 지금 y축에 평행한 이런 형태의 직선을 본다면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 여기가 y2라고 한다면 x의 증가량은 어때요? x1에서 x1을 또 빼는 거잖아, 그냥. 맞지? 그리고 y의 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때는 어디가 0이야? 분모가 0이지. 근데 분모가 0인 게 있어? 존재해? 아니지?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걸 배울 때 분모가 0인 건 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로서도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기울기가 0이었던 거고, 상수함수 같은 거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울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지금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y는 k꼴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x는 p 뭐 이런 꼴로 나타내죠.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까지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로는 아까 같이 x는 몇 이런 꼴은 나타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얘는 다 나타낼 수 있고 함수는 조금 제한적인 게 있더라. 이해 갔죠?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지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뭐 1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 기억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서 식 세우는 게 나와요. 그러면 식 세울 때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식 세우는 그 방법 또는 어떤 조건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배웠었는데, 그때 보통 이렇게 3가지나 4가지로 이렇게 늘려서 배워요. 내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짜잘하게 분류를 해서 4가지 정도로 배우는데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쌤이 그래서 중학교 때 쌤한테 배우는 애들은 다 이 방법으로 쌤이 알려주긴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내용도 조금 쌤이 말하려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식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면 나 식 구할 수 있어. 그리고 2번째는 한 점 플러스 다른 한 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만 알면, 그러니까 요렇게 알던지 요렇게 알던지 하면 무조건 식은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공통된 게 뭐야? 한 점이죠? 그래서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한 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기울기를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한 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찾아서 식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뭐 a라고 하고요, 한 점의 좌표가 뭐 p, q라고 치자. 이해했지? 그러면 이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뭐야?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하은이가 얘기해봐. 뭘 그래프라고 하나요? 땡. 그럼 이 참수 그래프는 기울기가 없는데 그럼 걔는 그래프가 아니냐? 도현아? 뭐야?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 아, 이거 중일한테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있어. y는 x라는 식이 있어. 그럼 그래프는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그럼 여기 0 넣으면 y는 0이죠?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2죠? 너무 쉽죠? 그럼 얘네를 점으로 찍는 거야. 그럼 1,1이면 여기, 2,2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1, 0.1이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 그러면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의 값들을 점으로 다 찍으면 얘가 겁나 많이 찍히면서 이렇게 연결된 선처럼 보이겠죠. 그게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냐면 쌤이 이런 식의 조건을 주고 나서 x의 값은 정수야 또는 자연수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프가 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래프는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어낸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한 글자로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위에 이렇게 점의 좌표를 줄 때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너네가 이거 맨날 이렇게 막 갖다 대입했잖아. 그 이유가 해니까 대입을 한 거야. 해니까 대입을 하면 등식을 성립시킬 거거든. 그러면 다른 미정계수 같은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점과 기울기를 안다라고 했는데 P, Q라는 걸 알았어. 그럼 나는 얘를 반드시 근으로 가질 수 있는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y 대신에 y-q y좌표가 q니까 는 기울기 써주고 x 대신에 x-p 이렇게 쓰는 거야. 기울기는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다 x에다 p 넣고 y에다 q 넣으면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지. 이해했어? 약간 항등식의 꼴인 거야 얘가. 그래서 반드시 요 녀석을 해로 갖는 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한 점을 2,1을 준다라고 하면 니네는 무조건 y-y 좌표는 기울기 x-x 좌표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는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상황이면 너네가 얘는 모르지만 이 직선은 2,1을 반드시 지나겠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 점을 알 때 식 세우는 건 y-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 라고 쓰고 기울기는 뭐 a라고 줬으면 여기다 기울기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y 는의 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두 점을 이렇게 줬어. 한 점 지나는 거 알았고 또 다른 한 점도 알았어. 그러면 두 점 알면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지. 기울기는 두 점에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기울기 구하고 이 둘 중에 아무 한 점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식은 항상 이렇게 쓰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얘기할까? 자,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까 두 가지 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얘를 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써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볼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는 점들을 이 식에 대한 근을 찍어서 나타낸 거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a, 몇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도 a, 몇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y의 값에 뭐가 들어가든 x 값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면 얘를 0으로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y에다 뭘 집어넣든 x의 값은 무조건 얘 넘기고 a로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지. 이해했지? 됐나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x는 p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y는 b 이런 꼴에 대한 식을 나타내려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y 값이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면 돼? a가 0이면 되겠죠. a가 0이면 x에다가 뭘 넣든 y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일정하게 나올 테니까.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식을 뭐 빨리빨리 생각 못할 수도 있으니까 쌤이 뭐 높아심에 얘기를 하자면 얘 y좌표가 이렇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y는 몇이야?
x 좌표가 다 똑같잖아? 직선 위에서? 그러면 x는 몇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갔지? 그걸 기준 잡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이렇게 각도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가 45도라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금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선을 하나 뭐 이렇게 긋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이 위쪽에서 x축과 만나서 이루는 각이 두 군데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오른쪽이 우리가 양수 쪽이고 왼쪽이 음수 쪽이잖아,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45도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45도 같진 않은데 이렇게 있다 치면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여기 45도죠? 그러면 우리가 특수각이어서 삼각비 배울 때 x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같다는 걸 알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탄젠트로 배웠었어. 그죠? 탄젠트가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보는 거나 삼각형에서 탄젠트여서 밑변분의 뭐 대변으로 보는 거나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탄젠트 이 세타가 곧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 나오면 아, 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절편이 뭔진 알지? 절편이 뭐야? 도현이가 얘기해봐. x절편이 뭐야? 맞아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뭔가 생각을 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식으로 생각할 땐 뭐야?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죠? 그렇게 절편이 나오면 그렇게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볼까요? 얘 지금 몇 증가했어요? 1 증가했죠? 2 증가했지? 그럼 1분의 2니까 기울기 2지? 그러면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좌표 해서 식 쓰면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리가 꼭 필요 없이 뭐 여기서 또 다른 뭔가를 값을 구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이 식에서 계산하셔도 돼요. 자,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4래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x의 증가량 몇이야? 2죠? y의 증가량 몇이에요? 마이너스 4라고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고 y절편이 있으니까 바로 식 세울 수 있겠다. 자, 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꼴로 쓰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보면 뭐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에 대한 것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프 그리고 할 때. 그럼 원의 방정식을 배우든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식을 나타낼 때 항상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차함수에서도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보통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그릴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걔를 기준으로 뭔가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잘 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보이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 생각을 해봐도 표준형이 어떤 꼴이야? y는 ax-p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이죠. 그럼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잖아, 이차함수에서는. 그럼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식의 형태인 거죠, 표준형이. 그리고 얘를 다 풀어 헤쳐서 다 전개해서 나타난 꼴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잖아.
그러면 얘는 는 0이라고 쓰면 이제 방정식의 꼴인 거지. 그래서 일반형은 이런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직선에서도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가 일반형, 기울기를 알아보기 쉽게 쓴 1차 함수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는 너네가 몰랐던 거니까 잘 봐놔야 되겠다. 자, 요런 것들이야 쌤이 지금 말한 걸로 생각하시면 다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x 절편과 y 절편이 나와 있을 때 식을 이제 빨리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쓰시면 요게 x 절편과 y 절편 할 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식이 이런 꼴로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거든? 그러면 아 얘는 절편이구나 뭐 이렇게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쌤은 포인트만 좀 잡고 갈게. 자, 여기서도 지금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그러면 너네는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두 점을 알아낼 수 있게 조건을 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각 나왔으니까 기울기 줬고 한 점 줬죠? 그러면 60도면은 탄젠트 60도가 몇이었어? 루트 3이죠? 그래요. 그래서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는 그런 직선이 될 거고요. 두 점을 줬죠? 그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요. 그러면 기울기랑 중점을 알 수 있게 줬으니까 한 점을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한 점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기울기를 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지나는 한 점을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차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에 대한 내분점 한 점 줬고 기울기 줬으니까 식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 내분점을 구할 건데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내분점을 계산해서 구하려면 뭐 또 막 우리가 1 플러스 2 뭐 이거 써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지? 그러면 대충 따져봐서 B를 대충 따져봐서 알 수 있으면 B로 빨리 구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지금 X 좌표의 이 간격을 보시면 몇이에요? 6이죠? 근데 그거를 1대2로 내분했대. 6을. 그러면 1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이겠어? 2겠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부터 2만큼 가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겠다. 됐죠? 그럼 Y는 지금 3 길이로 봤을 때 3이지? 근데 1대2로 내분하랬지?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건 1이겠지. 근데 얘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1을 빼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3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1,3인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했지?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두 점 줬고요. 선분 AB 2대 3으로 나누는 내분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래요. 그럼 너네가 이제 1차 함수 쪽을 많이 안 해봐서 감이 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식 세운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식을 세우는 건데 사실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한 점과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점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셔서 그런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식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묻는 걸 다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조건이 식 세워서 절편 구하라고 준 거니까 얘네의 내분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처럼 할 거야. 얘 길이가 몇이야? 5죠? 그럼 얘도 친절하게 다행히 2대 3으로 총 5등분 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이만큼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얘 작아지고 있었던 거니까 2를 빼서 2라고 쓰실 거고요. 됐죠? 얘도 길이가 몇이야? 5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만큼 가면 되겠다.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럼 2 가면 마이너스 4지? 그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러면 한 점, 두 점 아니까 식 세울 수 있겠죠. 됐죠? 하나 이해가?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일단 보고 뭐 이 지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을 때 x절편, y절편이 4배인 관계만 표현을 한다면 x절편이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럼 얘 양수잖아. 4배 해도 양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4a는 여기 표현이 돼서 직선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뭐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한다면 얘 4배 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겠죠. 근데 기울어진 정도는 어때? 똑같지? 그러면 기울기는 몇이야? 1 증가했을 때 4a, 그러니까 a 증가했을 때 4a만큼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점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줬으니까 y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 됐지?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도현아 뭐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때야 돼? 세 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한 직선이. 그러면 이 조건이 갖는 특징은 기울기가 이렇게 따져도 기울기가 이렇게고요. 이 두 점으로 따져도 기울기가 이렇고요. 얘랑 기울기를 따져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너네가 A, B에 대한 기울기 따지고 B, C에 대한 기울기 따져서 그게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얘를 기울기를 따져. 얘 2 증가했을 때 4 증가했죠? 그럼 기울기 2지? 근데 여기서 8 증가했지? 그럼 얘는 4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3이죠. 그죠? 굳이 막 식으로 다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 관계를 빨리빨리 잘 생각해라. 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함께 볼게요. 자, 이제 뭐 좀 이따가 표로도 나오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표로 이렇게 나타났던 게 있었는데 그래프를 너네가 잘 이해를 하려면 항상 세 개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버릇하는 게 중요해. 사실 이차함수 배울 때도 쌤이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한데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또는 뭐 그냥 그래프, 방정식의 그래프랑 얘를 함수적으로 나타냈을 때의 식이랑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식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얘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요 식도 결정이 되고 요 그래프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다 똑같이 대응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함수식으로 뭔가 기울기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는 기울어진 정도가 정해지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겠다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또 생각을 하면 개수들의 비가 x와 y의 개수의 비가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식을 정리해보면 어쨌든 그 b가 2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프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걸 함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그 관계를 계속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그래프로 얘기할 때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얘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찍혀있는 거 다 점의 좌표가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했어? 직선 L이라는 식의 근 또는 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수많은 해들 중에 하나가 얘인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 L'에 대한 수많은 해들 중에 하나인 녀석도 얘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공통근인 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만약에 P, Q 이렇게 나오면 이 녀석은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두 직선에 대한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공통의를 구해주면 그게 곧 교점의 좌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일치해요. 그럼 얘는 함수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함수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야? 함수식으로 봤을 때 두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해했지? 그래서 일치한다라는 내용이 조건으로 나오거나 하면 이 기울기랑 y절편 다 같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문제 접근을 하는 거지. 그죠? 평행할 때는 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얘를 그러면 방정식, 일치하는 걸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어때? 두 식 모두 무수히 많이 해가 다 겹쳐 있지. 그러면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해로 생각하면 무수히 많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너네한테 주고선 이 두 지금 식에 대한 조건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를 떠올렸을 때 얘네 일치해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다 연결해서 생각하라고. 얘가 주어졌으면 그걸 통해서 그래프나 함수식이나 이런 거를 바꿔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떠올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평행하대. 그러면 함수식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해가 겹치는 게 없잖아. 그죠? 공통해가 없는 거잖아. 공통해가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얘를 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해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식으로 주고선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 새끼들 평행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해 가죠? 그래요. 근데 쌤이 지금 한 얘기는 뭐 요 직선 쪽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네가 함수를 배운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계속 식이랑 그래프랑 뭐 방정식이 또 따로 있으면 그 식이랑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두루두루 같이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좀 넘어갈 거고요. 이때 새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의 조건이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하나는 m이고 하나는 a라고 한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보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90도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면 얘를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평행 이동을 하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놓으면 이런 꼴로 그려지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수직인 녀석들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으면 식이 좀 지저분하고 얘를 원점 위에 갖다 놓으면은 y절편이 0이니까 식이 이렇게 y는 몇 x라고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증명하기 편하게 원점으로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증명하거나 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올려놓을 때는 좀 증명하기 편하게 미지수가 최대한 적게끔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적당히 평행 이동을 통해서 원점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때 임의의 두 점에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좌표가 a인 점에 y좌표는 이 녀석에서는 얘 a 들어가니까 ma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요 점의 y좌표는 이 식의 x의 값에 a가 들어간 거니까 m'a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아까 수직으로 만난댔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바로 뭐가 생각나? 피타고라스가 생각나겠죠? 그러면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한 게 이거의 제곱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등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해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해볼게요. 찬우야, 우리 지금 그래프의 위치에 따른 특징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 뭐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 구하려면 그냥 얘가 지금 0,0이랑 얘랑 따져서 이 길이를 따질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의 제곱한 게 됐나? 그럼 요 길이의 제곱한 거는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얘는 x좌표 똑같고 어차피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뺀 게 이 길이인 거니까 길이의 제곱을 한다고 치면 이거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이니까 a로 묶고 m 프라임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거가 얘랑 같은 거지? 쌤이 여기 쓸 자리가 없어서 좀 꾸겨 넣어 볼게. 이해했지? 그럼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여기도 전개하면 a제곱. 그럼 a제곱이 많다, 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a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 약분, 아니 요거부터 할게요. 얘 약분하면 1이 될 거고 플러스 m제곱이 나오겠다. 맞죠?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 1 나오고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다. 맞죠? a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우변에 해당하는 요 녀석도 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제곱 약분해서 없어지고 요거 전개한다라고 생각해주면 m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지금 뭐 있어요? m 제곱이랑 m 프라임 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다 빼서 없애버려. 그러면 좌변이 2가 나오고 우변이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나오죠. 그러면 m과 m 프라임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했던 거지. 이 왜 이래? 됐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일반적인 문자의 형태로 증명을 한 거였고, 그러면 수직인 경우에는 항상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지. 이해했지? 그래요. 그래서 두 직선이 뭐 평행할 때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럼 얘네는 기울기가 같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조건으로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나오면 너네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는 이제 또 일반형으로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두 직선의 위치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평행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의 비가 같고, 식이 없네. 결과만 볼게요. 너네도 말로 기억해. 얘 이렇게 보면 얘랑 얘의 비율이죠. 그럼 x의 개수의 b야. 얘는 그렇게 따지면 y의 개수의 b죠. 얘는 상수의 b인 거지. 그러면 평행할 때는 x와 y의 개수의 b는 같고 상수의 b는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1차 함수로 따지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걸 의미하는 거고. 됐지?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b가 모두 다 같더라. 됐죠? 그리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개수의 b가 다르더라. 그래야 기울기가 다를 테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는 개수 x의 개수의 b와 b의 곱과 y의 개수의 b의 곱, 다시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더한 게 0이에요. 항상. 됐죠? 얘도 기울기를 갖고 뭔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증명까지 필요 없고 뭐 요것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도 우리가 기울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로 등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얘가 필요한 이유는 방정식으로 줬을 때 조금 더 수직에 대한 조건을 빨리 식으로 세우려면 이걸 기억하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뭐 알면 좀 빠르고 모르면 기울기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시고요. 문제를 지금 쌤 속도 어때? 너무 빨라? 괜찮아? 이해 잘 가? 그래요. 자, 여기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잘 듣고 한 번에 못하면 두 번 들어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실 이해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그냥 결과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파트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면 그냥 결과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만 기억해서 푸셔도 조금 무방합니다. 아셨죠? 자, 쌤이 두 개의 식을 쓸 거예요. 방정식의 형태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 있고요. 또 하나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랬어? 두 방정식의 공통해가 된다고 했지? 됐어? 그러면 이 공통해를 내가 p, q라고 쓸게. 됐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얘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려면 아까 우리가 식 썼던 것처럼 y-y 좌표는 m 곱하기 x-x 좌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근을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보통 좀 복잡한 식에서 이런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두 직선을 뭔가 식을 던져주고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너네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식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내가 계속 다 쓰기가 불편해서 얘를 2번식이라고 쓸게. 그러면 쌤이 1번식 앞에다가 뭔가를 곱해. 그리고
2번식 앞에다가도 뭔가를 또 곱해요. 해서 는 0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식의 공통분이 P랑 Q였죠.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1번식과 2번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P랑 Q를 넣어봤다라고 했어. 그럼 넣어보면 얘 등식 성립해 안 해? 하죠. 왜냐면 여기 1번식에 넣어도 얘 0 나올 거고 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번식에 넣어도 얘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직선의 식은 반드시 얘를 해로 갖겠네. 그 의미는 반드시 요 점을 지나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얘는 반드시 이 P, Q를 근으로 갖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m값과 n값을 적당히 숫자를 조절을 하면 그 기울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건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진행을 해서 양변을 m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는 1번식 플러스 m분의 n 2번식은 0 이렇게 쓸 건데 m과 n은 어떤 상수였던 거기 때문에 m분의 n도 어떤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자로 다시 k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식은 k의 값을 조절하면 어쨌든 P, Q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고 k 값이 조절됨에 따라 기울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의 조건에서 식 두 개를 던져주고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너네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쌤 그러면은 이 위에 걸 반드시 1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봐봐. 두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직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는 얘네랑 다른 애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얘네 스스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가 얘일 수도 있는 거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가 얘 주어졌던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주어진 걸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어. 아주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그러면 식을 요렇게 써주면 내가 1번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n에다 몇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얘 1번식이 표현이 되죠. 이해하셨나요? m값이 뭔가 곱해진다고 해도 양변에 m으로 나눠버리면 얘 사라지고 1번씩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해 갔지? 그럼 내가 1번씩 나타내고 싶으면 아니 2번씩 나타내고 싶으면 m에다 0 집어넣으면 얘 사라지고 요것만 남으니까 2번씩도 표현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m으로 양변을 나눠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식의 약간의 단점은 2번식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1번식은 k에다 0 집어넣으면 1번식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2번식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0 집어넣어도 안 되고 얘를 나타낼 순 없지. 얘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앞에 있는 이 식과 뭔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면서 개수들이 좀 바뀔 테니까.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의 형태는 조금 전에 봤던 요런 꼴이더라 라는 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던 거고요. 그러면 하나를 볼까요? 예제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교점과 원점을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원점도 지난대. 그런 식을 세우래. 그러면 얘는 뭘 준 거야? 두 점을 준 거지. 교점 하나, 원점 하나 준 거니까. 그러면 식을 세울 때 2x-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고
플러스 k 쓰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쓰면 얘는 반드시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이때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랑 y에 0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 쓰고 여기 남는 거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됐어? 그럼 k는 몇이야? 2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쓰시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대요. 요게. 그러면 너네는 얘는 0이랑 요거는 0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얘가 반드시 지나는 건 요 두 직선의 교점인 거니까 교점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요. 자, 요거 연습할 겸 여기 개념 테스트를 한번 쭉 풀어봐라. 그러면서 내용도 좀 기억하세요. 수직인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자, 쌤이 풀어줬으면 싶은 거 있어요? 없죠? 넘어가도 되지? 자, 이제부터 볼게요. 저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다. 1 증가했을 때 4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4죠?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y-3은 4x-1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랑 수직이래요. 그러면 얘 기울기 따져보면 넘겨서 나누니까 4분의 1이지? 그럼 수직이려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는 건 역수에 마이너스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는 사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똑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자, 두 직선이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데요. 직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밖에 없지. 근데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식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꼴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수의 비와 상수의 비가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분수 형태로 비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는 a-6분의 마이너스 4a는 a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갖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a의 제곱은 4죠? a는 뿔마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2 넣으면 1인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안 되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지금. 그러면 얘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플러스 8 여기는 마이너스 8 되면서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걔가 답이네. 그죠? 자, 개수의 부호를 이용한 직선의 개형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어쨌든 우리가 지나는 사분면 뭐 이런 거 생각하려면 이 상태로는 생각하기 조금 불편하잖아. 그죠? 그럼 함수 형태로 쓰는 게 좋으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맞죠? 넘기고 얘 b로 또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다. 됐지? a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의미?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죠? bc도 0보다 작으니까 bc도 다르다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C가 어? C가 음수? 띠루리. 뭘 할 수 있죠? A와 B. 그죠? A랑 B가 같은 거죠. C랑 A랑 다르고 C랑 B랑 다르면 A랑 B는 같을 수밖에 없지. 이해했지? 그래서 A, B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B가 양수인 건 B분의 A도 양수인 걸 뜻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 음수. 그 다음에 Y 절편은 B분의 C인데 B랑 C는 부호가 다르다고 했지? 그러면 요거는 음수지?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니까 Y절편은 양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울기는 음수고 이렇게 됐고 Y절편이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지나는 사분면은 1, 2, 4, 4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요. 두 번째 건 안 해도 되지? 그래, 이런 거 해보시고요. 해보고 뭐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의 방정식.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얘네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이제 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요 단어를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 가끔 이제 직선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한 단어 같이 보이지만 두 개의 조건을 품고 있죠. 수직이다, 이등분하고 있다. 어떤 선이 있는데 얘를 2등분 하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 중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중점 지나고 그리고 수직이기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한 점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나 다른 한 점을 알아야 돼 라는 걸 생각을 하겠지?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한 점과 기울기를 준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얘 중점이면 중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됐지? 그러면 요게 중점이 되는 거고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6 증가했을 때 6 감소했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1 곱해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1짜리네. 그러면 y-2는 1 쓸 필요 없고 x-1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됐지? 육 번 해보세요. 자, 요거 같이 해볼게. 그러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얘 지금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뭐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거에 대한 수직 이등분 선을 그은 식이 얘가 이거래. 그러면 얘는 중점 지나고 얘랑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보면 요 AB에 대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따지면 A 플러스 5분의 이거의 차를 쓴 거예요. 증가량 쓴 거고 여기에서 얘를 뺐었으니까 x를 y도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12가 되겠지. 그게 지금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2a 플러스 10 그러면 a는 1 나오네. 맞죠? 그러면 a 값이 1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아까 이렇게 중점 지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가 이 직선에 해져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점 따져보면 마이너스 2, 얘 더해서 0이네.
그럼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얘 0 나오죠? 응? 5도 아닌데?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약분해서 1 나오고 1 플러스 b는 0이니까 b가 이거 뺀 거니까 어쨌든 5 안 나오는데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2 나오겠다. 맞아요? 답 맞아? 찬우랑 하민이는 이해가? 예. 하은이는 이해했어? 니네 이해 안 가면 그냥 자신있게 이해 안 간다고 하세요. 그럼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대신 오래 설명한 건데 이해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또 오래 다시 설명할 순 없으니까.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얘랑 얘랑 얘 세 직선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세 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 이루지 않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두 개 평행하고 하나 지나가면 안 만들어지죠? 세 개가 평행해도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까처럼 뭐 찬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겹쳐도 안 만들어지겠지? 그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어떤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두 개만 나올 수 있고 뭐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할 때 그 상황을 하나만 띡 생각해내고서 이거다 하고선 딱 접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미정계수 나와 있고 하는 식을 던져준 상태에서 어떤 조건 상황을 주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뭐 식을 구해라 뭐 이런 걸 또 구할 때가 있는데 조건이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가 나와서 그거에 맞는 뭐 함수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는 건 한 5가지가 나와.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건 2가지로 줄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까지 따지면 또 하나가 주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한 걸 접근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랑 얘는 기울기 다르잖아, 딱. 그죠? 그럼 얘네 지금 두 개 평행할 순 없겠다, 그지? 일치할 수도 없고 기울기가 일단 다르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들어갔을 때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얘랑 얘랑 평행하던가 얘랑 얘랑 평행하던가 아니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A 값이 몇 개 나와? 3개 나와야지. 3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3가지에 대한 걸 다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여기 있네.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을 그어서 좌표 평면, 평면은 무한대의 평면이야. 직선은 무한대의 길이를 가진 선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무한대의 평면에다가 선 3개를 그려서 영역을 4군데로 나누겠다는 뜻이야. 2개 갖고 하긴 쉽지. 하나, 둘, 셋, 넷. 근데 3개를 그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운데. 맞아요. 3개를 평행하게 그리시면 되죠. 그러면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뉘겠지. 평면이. 이해했지? 그러면 이런 말로 그러면 얘는 3개가 다 평행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좌표 평면 위에 2점이 있고요. 그 선분을 이었고요. 얘가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그림을 던져주는데 뭐 4,0이니까 이쯤 잡고요. A 그 다음에 0,6이니까 이쯤 잡아서 6 그거를 이으면 선분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때 직선 요 녀석이 이 선분이랑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안 만나겠죠. 이렇게 되면 만나겠지. 뭐 이렇게 되거나. 이해하셨죠?
근데 그렇게 그냥 막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준 게 있어. 뭘 줬게? 아까 쌤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건데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요 4를 넘겨요. m이 똑같이 보니까 m으로 묶어. 그럼 y-4가 되겠죠. 그리고 m, x-8이 되겠지. 뭘 준 거야? 지나는 한 점에 좌표를 준 거죠. x에다 8 넣고 y에다 4 넣으면 얘 반드시 성립하지. m값 상관없죠. 그러니까 8,4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럼 8,4면은 지금 적당히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찍히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근데 만나야 된다며.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나갈 때 보다 더 기울어지면 안 만날 거고 요렇게 지나갈 때 보다 더 기울어지면 안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지나갈 때랑 요렇게 지나갈 때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만나게 되겠다. 맞죠?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라는 건 어떤 의미야? 니네가 생각하는 이 직선에 대한 식이 요 점을 해로 가질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m값이 나올 거야. 맞죠? 그러면 식을 다시 좀 써볼게.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라고 했으니까 얘를 해로 가질 거면 이 식에다가 x에다가 4 넣고 y에다 0 넣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m은 1 나오겠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길 지나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죠? 그러면 x에다 0 넣고 y에다가 6 집어넣겠죠? 그럼 몇이야? 아까 여기가 8이었으니까 그냥 8, 여기가 2. 그러면 8 증가했을 때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어떠면 돼?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죠? 그럼 만나겠지? 도현이 이해 가냐? 표정이 아닌데? 왜? 뭐가 이해가 안 갔어? 어디? 어떤 부분? 다? 저이씨. 또 쌤 힘들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다 다시 설명해야 돼 그러면? 따로 볼게요. 아 강의를? 그래. 아 그래도 또 들어도 또 이해 안 가면 어떡해. 어쨌든 그림이랑 잘 표현돼 있으니까 한번 다시 잘